마천루가 하늘을 긁어 올리는 나라에서 그 기초는 거짓 위에 놓였다. 이름도 있다. 두부공사. 그리고 진실은 땅속에 묻혀 있었다. 한 내부자가 카메라를 들기 전까지 내 눈앞에서 노동자 두 사람이 산 채로 매몰됐습니다. 그는 굴삭기 기사였다. 산업 규모의 사기를 폭로하려 했고 그 용기 때문에 입막음 시도에 시달렸다. 이제 그의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이 위기의 비밀을 여는 열쇠는 장현수의 증언이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은 문제의 규모부터 봐야 한다. 중국 전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증거들, 가감없는, 부정할 수 없는 전국적 엔지니어링 참사의 실체. 한 아파트에서 한 주민이 망치로 벽을 두드리다 말이 안 되는 구조를 드러낸다. 콘크리트 바닥에 철근이 없다. 아무런 보강도 없다. 언제든 재앙으로 터질 수 있는 시간폭탄이었다. 我问你咋解决？我不是问你咋解决？ 10월 초 한 주택 소유자가 아직 골조 지지기둥이 남아있는 공사 중인 자신의 집을 촬영했다. 결정적인 하중보가 이미 한가르게 쫙 갈라져 있었다. 믿기 어려운 장면에 누리꾼들은 균열이 진짜인지 아니면 펜으로 그려놓은 장난인지까지 논쟁을 벌였다. 2023년 7월 28일 하남성. 새로 집을 분양받은 한 주민이 입주 2달 만에 거실 기둥이 맨손으로 벗겨질 정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영상이 올라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고 보니 이 꼴입니다. 이 기둥, 거층을 제가 손으로 다 벗길 수 있어요. 안쪽 철골은 이미 이렇게 녹이 슬었고요. 2025년 8월 28일 하이난 사냐 완커만크 레이크사이드 고급 아파트 단지. 한 거주자가 발코니 벽이 와르르 부서져 녹슨 철근이 드러난 사진을 올렸다. 여론은 즉각 들끓었다. 한 댓글은 이렇게 적었다. 완커 같은 흑심 기업이 발코니 기초에 콘크리트 대신 바닷모래를 감히 썼다니 사람 목숨을 우습게 아는군요. 영상 작성자는 덧붙였다. 20가구가 넘는 집에서 발코니 난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맞은 사람이 없었다는 게 천만다행이죠. 사기는 공공 인프라로도 뻗어 있다. 2025년 10월 초 베이징 평곡구. 한 주민이 26만 위안약 2,600만 원을 들여 막 완공한 옹벽을 직접 기록했다. 그 영상은 그 자체로 혹독한 현장 점검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30多米，从这个位置向南，长度，这个宽度呢，也就是这个50公分吧。 여기서 남쪽 끝까지 30m가 넘는 구간 전부 비에 쓸려 나갔습니다. 다들 보세요. 이 지점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는 아직 남아있는 구간으로 걸어가 맨손으로 부실 시공을 드러낸다. 겉면이 와르르 가루처럼 부스러진다. 그는 말을 잇는다. 여기 시멘트가 겨우 한 겹인데 다 금이 같습니다. 이 천 조각이 그냥 깔려 있어요. 다들 보세요. 찢어진 천입니다. 그 아래는 도로용 잡석층인데 손으로도 으스러집니다. 종이장 같은 시멘트 밑엔 풀어진 천과 자갈 뿐 노반 자체가 가짜였다. 이건 단순히 자재를 빼먹은 문제가 아니다. 기본 공정 자체를 위조한 것이다. 한 영상의 해설자가 폭로했듯 구조용 용접조차 가짜로 만들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更加离谱的是，中国连焊接都能作假。 더 어이없는 건 중국에선 용접마저 가짜로 만들 수 있고 그 가짜가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인프라 광풍이 찍어낸 이런 제품들이 실제 현장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주민들에게 남는 건 상시적 공포다. 위층에서 스며든 물의 하중을 이기지 못해 천장이 금방이라도 꺼질 듯 축 늘어지는 모습을 이 집 주인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다. 영상 캡션에 그는 이렇게 썼다. 这新买的房子一天没住呢，咋整啊？这个。 이 방에서 하루도 살아보지 못했는데 벌써 이 모양입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울기뿐이에요. 그런데 운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철근 한 줄 없는 바닥, 하중을 받기도 전에 균열부터 감보, 스펀지로 채운 벽, 맨손에 부서지는 기둥, 거치레로만 버티는 가짜 토목. 어쩌다 이런 일이 전국 규모로 가능해졌을까? 답은 내부자에게서 나온다. 직접 이런 현장을 지었고 부패를 눈으로 확인했으며 목숨을 걸고 폭로에 나선 사람. 그의 이름은 장정민이다. 2022년 말 장정민은 운남성의 선의고속도로 현장에서 굴삭기를 몰았다. 터널만 60개가 들어가는 거대한 국책 사업이었다. 장정민이 속한 구간의 책임자 한 명이 22개 터널을 도맡고 있었다.
그는 신우산터널 작업차 운전석에서 치밀하게 설계된 산업형 사기 시스템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목격했다. 그리고 몰래 촬영을 시작했다. 사진을 찍고 수치를 적고 엔지니어처럼 꼼꼼히 기록했다. 더 직역에 가깝게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 씨에 따르면 그 계획은 다층적 사기 시스템이었다. 첫 번째 층은 핵심 자재를 대폭 줄이는 것이었다. 그는 The Epoch Times에 재정적 유인이 막대했다고 말하면서 터널 한 개에서 절감한 자재만 2천만 위안미와 약 280만 달러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구체적 수법을 유죄를 입증할 만큼 분명하게 기록했다. 60cm의 간격으로 강집 52개를 설치하도록 설계된 아치 구간에서 실제로는 맨 끝에 2개만 설치했다고 장 씨는 말한다. 다음 날의 유관 점검을 통과하기에 충분할 정도로만 첫 번째 층의 철근 보강망에 대해서는 사기가 더 노골적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보강망의 전체 중앙 구간을 아예 설치하지 않고 양쪽 바깥 구간 2줄만 상징적으로 용접해 겉보기에는 완전한 구조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사기는 콘크리트 자체였다. 장 씨는 타설 과정에서 흙과 폐석 더미가 값싼 채움제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설계는 두께 150cm의 콘크리트 벽을 요구했다. 하지만 장 씨가 목격한 실제 타설 콘크리트는 그 3분의 1도 안 되는 50cm 미만이었고 나머지는 무가치한 흙으로 부피만 채웠다. 강하고 비싼 자재를 값싸고 쓸모없는 충전재로 바꿔 끼우는 이 사기성 대체 원칙은 두부 찌꺼기 공사의 대표적 특징이다. 다른 현장의 이 영상은 그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보여준다. 두 층 사이의 천장과 바닥 슬래브가 어떤 강철보 프레임도 없이 시공돼 있다. 아무것도 받쳐주지 않는 콘크리트로 만든 죽음의 덫이다. 하지만 장전이 목격한 부패는 단순한 자재 빼먹기를 넘어섰다. 그는 두 번째 층의, 즉 조직적인 절도 시스템을 드러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상사는 한 달에 2번 그에게 트럭 5~6대의 신품 강제를 싣게 했고 각 트럭 40톤 이상 그것들을 비밀 경로로 처분하도록 지시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매달 수백 톤의 강제가 국영 프로젝트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 장정민은 그 시스템을 이렇게 설명했다. 국영 종합시공사는 공사를 하도급으로 준다. 문서상으로는 실제 부실 시공과 맞추기 위해 사용 자재량을 조작해 기재하므로 도난당한 강제는 공식적으로는 모자라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다. 그의 말대로라면 도난당한 강제는 감축된 자재 수량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감사가 들어와도 장부상 아무런 문제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완벽한 범죄였다. 사기와 횡령이 관료제 구조 속에 봉인된 채로 돌아가는 닫힌 골이었다. 그러나 이 완벽한 범죄는 불완전했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장정민에게 이 문제는 개인적인 것이었다. 선의 고속도로는 그의 고향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에 건설 중이었고 그가 자라난 풍경의 깊은 흉터로 남을 것이었다. 그는 장기적 위험을 이해하고 있었다. 터널이 당장 무너지지는 않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붕이 떨어지고 노면이 솟아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을 떠난 뒤 진행된 인터뷰에서 장정민은 이렇게 말했다. 그건 제 집 바로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도가 지나쳤다고 느꼈죠. 어쨌든 이런 인프라는 국민을 위해 만드는 건데 이익만 찾는 사람들에게 악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는 관리가 엉망이고 공사를 항상 서두르는 탓에 안전사고가 빈번했다고 설명했다. 터널 일부가 붕괴하면서 그 자신도 여러 차례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그리고 결국 그 부주의가 부른 최악의 대가를 눈앞에서 보게 됐다. 2023년 5월 28일 서가촌 슈자툰 터널. 장정민은 굴착기 버킷에 인부 둘을 태워 환기벨트를 설치하는 위험하지만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지름길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버킷이 갑자기 추락했다. 장정민은 말했다. 제 눈앞에서 노동자 2사람이 산채로 매몰되는 걸 봤습니다. 노동자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다른 한 명은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다. 그러나 이 사망은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다. 대신 장정민의 말에 따르면 시공사는 즉시 유가족에게 연락해 비공개 합의를 협상했다. 그는 이런 사건들이 공적 기록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음울한 거래를 이렇게 설명했다. 고액 보상의 조건은 유가족이 사고를 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건설 현장 사고사의 보상액은 대체로 200만 위안약 미화 28만 달러 정도입니다.
이는 부패로 얼룩진 업계에서 영업상의 상시 비용처럼 취급됐다. 장정민의 말대로 이는 예정된 결말이었다. 왜냐하면 모든 터널 공사에서는 불법 시공 때문에 일부 사망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편의가 목숨보다 앞서는 무모함이 만연해 있다. 2023년 10월 장수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전기 연료와 윤활유가 가득한 기계가 불길에 휩싸였다. 즉각 대피와 비상 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장 관리자는 보는 이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활활 타는 시한폭탄 발전기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가동 중인 작업구역 머리 위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영상에는 불붙은 기계가 다른 노동자들 머리 위에서 위태롭게 매달려 흔들리는 장면이 담겼다. 공기, 지연 방지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된 충격적인 부주의의 전시였다. 사고가 터지면 생명을 구하라고 마련된 장비마저 같은 거짓의 일부가 된다. 2월 12일 타이 위안 싱화링의 한 주거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대가 출동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대원들은 건물 비치 소화기를 집어들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영상 속에서 한 소방관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동료에게 달려가는 모습이 보인다. 남성 A, 소화기가 이렇게 새 것 같은데 왜 분해해요? 남성 B, 겉보기엔 새 것 같지만 가짜 소화기예요. 이 가짜 소화기 안에 가루는 소화 약재가 전혀 아닙니다. 이런 가짜 소화기의 가루로는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위험은 공사 현장이나 공적 비상 상황에만 머물지 않는다. 사람들을 가장 취약한 공간, 곧 자기 집까지 따라온다. 9월 26일 장시성에서 한 브이로거가 사진을 올렸다. 침실 천장 큰 석고판 한 조각이 침대 위로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가 그 침대에서 자고 있던 바로 그때 그는 큰 부상 없이 빠져나온 것이 다행이었다. 공공에서 이런 예정된 실패가 벌어지면 이 체계의 첫 반응은 책임이 아니라 부인이다. 2025년 7월 11일 스캡성 이빈에서 새로 만든 시멘트 가드레일이 통째로 쓸려 나간 뒤 한 마을 주민이 영상으로 부실 시공을 따져 물었다. 하지만 향정부의 공식 답변은 자연재해였고 적극적으로 처리 중이라는 말뿐이었다. 여파는 일상으로 스며든다. 2025년 8월 17일 허난성 신양시 완자등화. 단지 주민들은 파열된 수도관 수리 현장을 기록했다. 수리라고 나온 것은 철사 한 가닥뿐. 거의 24시간 단수 끝에 물을 다시 트는 순간 관은 그대로 재파열됐다. 촬영한 주민은 물었다. 이거 누가 책임지나요? 우리 같은 입주민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신고되지 않은 현장 사망, 재기능을 못하는 생명 보호 장비, 무너지는 집까지 두부공사의 인간적 비용은 헤아릴 수 없다. 이 체계는 치명적 위험을 방치할 뿐 아니라 덮어 숨기는 데 능숙하다. 그러나 권력을 쥔 이들에게 진짜 죄는 사람을 죽인 부실공사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걸 폭로하는 행위였다. 2023년 6월 말 장정민은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방대한 증거 영상, 사진, 정밀 계측 기록을 USB에 모으고 자료를 출력해 들고 사자굴로 곧장 들어갔다. 윈난교투그룹의 프로젝트 감리 부서였다.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라고 존재하는 공식 절차를 그대로 따르며 발견 내용을 정식 제보한 것이다. 하지만 감리는 감시견이 아니라 기업의 경비견처럼 행동했다. 조사를 시작하지도 증거를 확보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의 전 보고서를 통째로 상사 린린에게 넘겼다. 보복은 즉각이었다. 장정민은 이렇게 말했다. 상사가 저를 협박했어요. 월급 계속 받고 싶어? 내 밑에서 못 일하겠으면 이 업계에서 다른 자리도 못 구해라고요. 협박을 무시한 장정민은 친구 이천성과 함께 보고를 더 큰 기관으로 올리기로 했다. 성취지로 가서 정식 접수하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 윈난성 회택현 고속도로 진입로 근처에서 그들은 갑자기 현지 경찰에 가로막혀 체포됐다. 두 사람은 하루 반을 경찰서에 붙잡혀 있었다. 경찰이 전한 메시지는 분명했다. 국가 사안이 아니다. 불만이 있으면 직접 상사와 해결하고 더 이상 상부에 올리지 말라. 석방되자마자 상사는 그를 조롱했다. 회사와 공권력 사이에 연결고리를 못 박듯이 상사는 말했다. 내 인맥의 힘이 보이냐? 넌 굴삭기 기사일 뿐이야. 이런 문제 윗선에 가져가 봐야 소용없다. 근로자 숙소로 돌아오자 상사의 부하들이 그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장정민이 찍어둔 영상 증거를 샅샅이 뒤지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협박만으로 끝내지 않았다. 이제는 그를 평판부터 박살내려 했다. 2023년 7월 16일 현지 관영 뉴스 사이트 취징주장왕의 기사가 올라왔다. 제목은 경찰이 공갈단을 검거했다는 내용. 체포된 두 용의자의 실명은 장정민과 이천성이었다. 보도는 전혀 꾸며낸 이야기로 사건을 구성했다. 장정민이 회사에 300만 위안을 요구하며 자신의 증거 서류처를 공사 차량 위에 던졌다는 시기였다. 기사는 끝부분에서 이렇게 못을 박았다. 두 사람이 공갈 범행을 자백했으며 구금 중이라는 공식적이지만 허위의 결론. 장정민은 나중에 이 혐의가 상식적으로도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300만 위안 공갈은 최대 15년형까지 나올 수 있는 중죄다. 그를 영구적으로 입막음하려는 시도였다는 뜻이다. 그는 현장에서 왕따를 당했고 결국 2023년 12월 사직했다. 하지만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2024년 말 그는 예전 상사에게서 전화를 받았고 이어 협박성 문자가 연달아 날아왔다. 메시지에는 그들의 말대로 그의 집 주소를 찾아냈으니 처리하겠다는 협박이 담겨 있었다. 경찰의 끊임없는 괴전화도 계속됐다. 두려움에 휩싸인 가족은 결국 이사를 떠나야 했다. 장정민은 중국에서 더는 자신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출국 사흘 전인 2025년 5월 6일 그는 마지막 절박한 호소로 자신이 모아온 모든 제보 자료를 국가 최고 수준의 반부패 기구 중 하나인 중앙제육순시조에 보냈다. 그 이후로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2025년 5월 그는 독일에 도착했다. 더 이상 단순한 건설 노동자가 아니라 진실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망명길에 오른 내부 고발자가 되어 있었다. 장정민의 이야기는 하나의 전형이다. 그가 선의 고속도로에서 폭로한 부패는 전국적 병폐의 축소판이다. 2018년 4월 간수성 정부는 절대 고속도로 최다 하이웨이에서도 거의 동일한 문제, 불법 하도급, 공사 단축, 보고되지 않은 다수의 사상자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패턴은 중국 전역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장정민은 이것이 부패한 체제의 필연적 결과이며 부실 시공을 가능성이 아니라 재무적으로 불가피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장정민은 말한다. 중국에서 핵심 인프라 사업은 국유 건설 회사들이 수주합니다. 이 국유 기업들은 공산당 내부의 파벌이나 가문이 통제하고 있죠. 그는 이런 국유 대기업들이 실제 시공을 다시 민간 건설사의 하도급으로 넘기는 과정을 묘사한다. 치열한 경쟁에서 입찰을 따내려면 민간사는 정상 자재와 공법 기준의 실제 원가보다 낮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이익을 내는 유일한 방법은 편법뿐이다. 공정을 생략하고 철근을 빼고 콘크리트를 속이고 자재를 빼돌리는 행위는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사업 모델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를 중국 엔지니어링 건설업의 공고한 불문율이라고 부른다. 결과적으로 사기로 쌓아 올린 국가가 된다. 안전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싸게 짓고 진척의 환상을 만드는데 동기가 맞춰진 시스템. 시공사, 감리검사자, 행정당국이 서로 얽혀 있어 책임 추궁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이다.